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강경 발언이지만 조건을 달았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를 불러 모아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일상화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과 북 사이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 평화의 상징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계속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당장 실행이 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장 합의 파기로 나갈 경우 지게 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만 하루 9,000명씩 나오고 있다는 외신 매체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효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서방 국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한 병원 로비를 병상들이 차지했습니다. 환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수액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에 병원은 극도로 혼잡합니다. 最繁忙的时候，我们急诊连走路的地方都没有了，任何的地方，所有的地方能够放病人的地方都放满了。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코로나 치료에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中西结合科、康复科甚至麻醉科这些医生呢全部上阵，那么来支援急诊。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2,500만 명 상하이 인구의 70%가 감염됐을 수 있다며 지난해 초 상하이 봉쇄 때보다 20배에서 30배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화장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SNS에는 집에서 화장을 하거나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벌판에 매장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루 9,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8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을 현재 76.6%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노백 같은 불활성화 백신은 효능이 60.2%에 그쳐 84.5%의 효능을 보인 mRNA 백신 화이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무료로 mRNA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中国的疫苗接种率不断提高，救治能力不断增强，医疗物资产能不断扩大。 중국도 mRNA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자국산 백신의 효능을 자신해온 만큼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숨진 딸이 보낸 현장의 영상 그리고
아내에게 걸어온 남편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고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전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MBC의 영상과 음성을 전한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과천의 방음터널에서 첫 신고가 접수되고 14분 뒤인 오후 2시 3분. 처음 불이 난 화물차의 반대 차로를 달리던 66살 전우영 씨가 위급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거 난리 났어. 터널 앞에서 막 폭발해가지고 지금 막 뭐 연기가 깜깜하고 연기가 스크막별로 보니까 난리야. 검은 연기가 가득 찬 터널에서 전 씨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고 여러 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뒤쪽으로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문도 열리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다 느껴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열 수가 없어 문을 지금 난리야 이거. 1분 40여 초 만에 끊어진 전화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고 전 씨는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 운전석 문이 열리니까 막 사방팔방 댕기면서 문을 열려고 애썼나 봐요.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이보다 8분 전인 오후 1시 55분. 전 씨보다 먼저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했던 30대 이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불이 난 화물차를 피하려는 듯 차량들이 도로 바깥쪽에 몰려있고 회색 연기가 밀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동영상 보낸 거 못 봐서 앞에 연기가 너무 많아갖고 엄마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 도착 시간보다. 하지만 이 씨 역시 현장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화물차에서 불이 난 뒤 희생자들이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15분. 유족들은 이때 사고 상황이 제대로 안내됐거나 터널 중반부에 대피로가 마련돼 있었다면 또 사고 직후 차단기만 제때 내려왔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빈 터널에 대피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있잖아요. 플라스틱 소재 있잖아요. 하면은 엄청 강한 독성가스를 뿜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뤄진 조치는 전혀 없었고 그 사이 방음터널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은 대낮에 도로를 달리던 시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가에 묻었다고 진술한 전 연인의 시신은 오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투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관련 질문에 침묵하던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대법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라는 단어를 직접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범행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찰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6가지. 택시기사와 전 연인 살해, 시신 유기 혐의와 살해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기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점 등을 보면 경제적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기영이 전 연인 유기장소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 주변에선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굴착기 2대가 얼어붙은 하천 주변을 깨며 수색했고 소방청 관계자들도 보트를 타고 수중 카메라로 하천 바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에선 이기영이 또 거짓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송치 후에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만큼 집에서 나온 혈흔이 전 연인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대조할 유족을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이기영과 연락한 지 1년이 넘은 이들의 신변 안전까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